안녕하세요. 나노CMS 이성욱입니다. 저희 나노CMS PT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재 이제 소개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노CMS 위조방지 기능성 보안 소재 전문 기업으로서 저 나노CMS는 빛과 파장을 제어하는 소재 분야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아시는 이제 자외선 UV라든지 IR인 적외선 인쪽 빛을 저희들이 제어를 하는 소재를 개발하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품군은 자외선 유경화 형광 완료와 건조기성 흡수 반사 완료, 그다음에 적외선 발광체 이렇게 세 가지 군으로 나눠지고 이 세 가지 제품 군들이 현재 은행권이나 여권 신분증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화폐라든지 여권하고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 그다음에 브랜드 프로테ction 시장까지 지금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보안 소재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안 소재 시장은 국가 보안 소재 시장하고 민간 보안 시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국가 보안 시장은 시장 전체 시장이 한 65% 정도 차지하고 있고 민간 보안 시장이 한 35%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 보안 시장 쪽은 화폐라든지 화폐와 같은 은행권, 그 다음에 여권이나 아이디 카드 같은 주민등록증, 신분증 이런 쪽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첨단 보안 소재 시장은 매년 한 4%에서 6% 정도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정적인 성장이 있는 시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한번 국가 보안 시장 같은 경우는 채택이 되면 그 10년 이상의 그 제품이 판매라든가 영업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 개발에 대한 특허하고 이런 걸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기술에 대한 보호도 받고 있고요. 다음은 그 시장에 대한 적용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첨단 보안 소재 쪽하고 다양한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출하고 있는 시장과 미시적인 진출 시장, 그다음에 향후의 시장 확대를 위한 거시적인 진출 시장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저희가 시장 확대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진출 시장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첨단 보안 소재, 그다음에 초중단 보안 소재인 여권, 은행권, 신분증과 같은 시장에 지금 현재 판매라든가 영업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미시적인 진출 시장은 자외선 유경광 안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품 인증 관련 브랜드 프로텍션 민간 보안 시장 쪽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적용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기성 흡수 반사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보안 소재 시장뿐만이 아니고 디스플레이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분야나 이제 광학 분야 쪽에 건조기성 흡수 소재를 개발을 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첨단 보안 소재 쪽은 그 적외선 발광체 그 기술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바이러스 사멸용 220 나노 램프를 개발을 해서 이런 그 바이오 분야 쪽으로 진출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나노 소재인 나노메탈 소재 같은 경우는 전도성 필름에 적용을 해서 현재 뭐 많은 매출은 아니지만 조금씩 매출을 기여를 하고 있고요. 판매도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노 의학 소재나 국방 소재가 어떻게 해서 보안 소재가 적용이 되고 있냐는 게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 같은 경우 거시적인 이제 진출 시장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자외선 유경광 안료 소재라든지 건조기성 흡수 반사 소재라든지 적외선 발광 소재, 나노 소재 같은 경우는 나노 의학 쪽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단이나 치료, 항암 쪽에 이런 그 화학 소재들을 적용을 해서 의학 분야에도 진출이 가능하게끔 응용 분야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국방이나 그 국방 분야에도 이러한 소재들이 적용이 돼서 향후에 거시적인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기초 테스트나 이런 거는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회사 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나노시엠에서 설립을 2003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주요 제품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가보안 시장에 적용되는 건조기성 흡수 반사 안료, 자외선 유경광 안료, 적외선 발광체 이런 제품군으로 나눠지고 있고 나노 소재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김수석 대표의 간단한 양력을 말씀드리면 그 24년 이상의 이제 그 화학 제품 쪽에 업력을 기반으로 해서 나노 CMS를 설립을 했고요. 이러한 기술 노하우를 통해서 향후에 거시적인 신장까지 진출하기 위해서 대한나노의학회라든지 나노기술연구소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 CMS의 성장 스토리가 되겠는데요. 그 설립기와 도약기 성장기 순으로 이렇게 설립해서 그
그 성장 히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현재 설립기에는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하고 보안 시장에 진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2004년도에 LED형 형광체를 개발을 해서 그 LED 형광체의 상용화가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부터 국가보안시장인 한국조폐공사에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약계에는 R&D 인력을 확충을 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비전을 확립을 했는데 이 부분은 부품 소재 전문 기업을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유로화 적용 인증을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도약계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기에는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시작을 했고요. 2017년도에 유로화에 적용된 소재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탈리아라든지 러시아, 폴란드, 터키와 같은 나라의 그 은행권에 저희 보안 소재가 진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부터는 한국 차세대 여권, 그 다음에 차세대 주민등록증에 채택이 돼서 저희 보안 소재가 판매가 되고 있고요. 2020년도 아시아 국가인 인도에 그 일반 여권에서 전자 여권으로 바뀌면서 저희 보안 소재가 채택이 돼서 판매가 개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 보안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보안 기술은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눠집니다. 1단계와 2단계, 3단계로 나눠지는데요. 1단계 기술은 오버트 기술이라고 해서 일반 대중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소재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홀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시변강 물질이라든가 그 워터마크 이런 걸로 보시면 되고요. 코보트 요소부터는 특수한 장비가 있어야만 진위 식별이 가능한 그런 요소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단계 포렌식 요소 같은 경우는 국가 보안 요소라고 해서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특별히 허용받은 기관에서만 특수 장비로 판독이 가능한 보안 재료를 보시면 되고요. 이런 국가 보안 등급의 나노 CMS의 적용성 발광체가 지금 한국은행권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건조기에서 흡수 반사한료와 자외선 유경광 한료는 2단계인 코보트 요소에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실물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가장 이해가 돕기 쉽겠지만 현재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말로 그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에 보시면 2015라는 글자와 그 수리부엉이 그림에 저희 보안 안료인 그 건조기성 흡수 반사 안료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건조기에서 빛에서 290나노라는 빛에서 흡수가 일어나다 보니까 흡수된 색깔이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림이나 글자가 보이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파장이 바뀌면서 그 반사가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그림에 있는 색 자체가 옅어져서 보이지 않는 그런 형상을 띠는 두 가지 퍼포먼스를 가진 재료로 보시면 됩니다.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노시메에서만 그 보유하고 있는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쟁사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그 반사성이 있어서 두 가지 퍼포먼스를 보여진다고 해서 보다 상위 등급의 보안 등급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외선 유경광 안료 부분은 경쟁사보다 또 높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 사례는 그 그림에서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여권의 예를 들어서 독일 여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외선 유경광 안료는 그 일반 그 형광등 불빛이나 일반 이제 그런 불빛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재료인데요. 이 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UV 그 램프 아래에서만 보이는 그런 재료를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예로 이제 그 독일 여권이나 그 유로화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50유로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예로 이제 10유로로 그 보여드리는 거고 현재 그 제일 아래에 있는 상품권 쪽은 이제 나노 CM에서 제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색상이 있기 때문에 색상별로 해서 적용이 가능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컬러풀한 그러한 그 보안 소재로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외선 발광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 보안 요소에 적용되는 3단계 적용되는 소재로서 현재 한 7종 정도의 저희들이 제품군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제일 위에 있는 루미센트 머티리얼 AB라는 제품이 현재 한국은행권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적외선 발광
재료는 고액권에만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절거해선 발광체가 어떤 보안 요소 때문에 적용이 되고 있느냐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저희들이 한국조폐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이러한 형태로 그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지는데요. 그 위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0이라는 숫자에 그 제2보안 소재 적외선 발광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빛에서는 이렇게 까만색으로 보이지만 그 적외선 그 발광하는 그런 빛에서는 이렇게 하얗게 빛을 내는 그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분은 이제 특수한 장비로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장비는 한국은행이나 한국조폐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나라 은행권에 어떤 부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한국조폐공사나 그 한국은행에서만 알고 있는 그러니까 최상위 등급의 보안 요소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위조에 대한 그 판별을 할 때 그렇게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노시메스 제품들은 그 다양한 분야의 특허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외 특허 등록을 62건 등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그 보안 소재들은 새로운 물질이다 보니까 새로운 물질들은 물질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물질 등록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신물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독성 안정성 시험이라든가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완료가 돼야만 등록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14개 종의 그 저희들 제품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특허도 확보를 하고 있고 확보된 이제 특허로 인해서 시장을 선도를 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산업 진입 장벽에 대한 구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품에 대한 상용화 경쟁력인데요. 그 나노 CMS 제품이 만약 연구개발에서 완료가 된다고 하면 제품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제품화가 되기 위해서는 양산화로 인해서 스케일업을 통한 양산화된 제품이 판매가 되어야만 하는 게 그 기본이고요. 그래서 구조 설계 해석부터 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요. 화학 제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연구 개발된 랩 스케일에서 개발된 걸 스케일업 연구를 통해서 공정 연구를 통해서 양산화에 적용하기 위한 공정 연구를 진행을 하고요. 공정 연구로 해서 양산화까지 그 적용을 해서 양산된 제품을 가지고 품질 관리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소재들은 높은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과 품질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노CM에서는 이런 높은 진입 장벽 속에 들어가 있는 업체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국조폐공사에 지금 납품을 13년째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런 국가보안 소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채택이 되면 10년 이상에 바뀌지 않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높은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적용되는 보안 소재는 이제 미공개입니다. 만약에 이게 보안 소재가 일반인들이나 그 뭐 기타 기관들을 위조를 하는 사람들 공개가 된다고 하면 이게 보안 소재로서의 역할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안 소재는 미공개로 그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화폐가 개혁이 돼서 새로운 화폐로 바뀌거나 아니면 화폐 디자인이 변경이 돼서 디자인 자체가 바뀌거나 하는 부분이 생겼을 때만 대체가 되는데 이게 대체가 되더라도 그 사용하는 사용자 측에서 특허에 대한 뭐 제조와 사용에 따르기 때문에 배타성이 강해서 그 적용을 하지 않는 그런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공급자와 사용자가 일부 업체 및 특별한 기관으로 특허가 되어 있는데 이 특허가 되어 있는 이유는 극소수의 업체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은 업체가 많은 보안 소재를 가지고 적용을 한다 그러면 보안에 대한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극소수 업체에 한정지어서 그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일부 보안 재료의 경우는 이제 신규로 채용했을 때 그 ATM기 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기본적인 예로 보시면 예전에 이제 저희 나라에 5만 원권이 나왔을 때 ATM기에 인식을 하지 못해서 그런 그 ATM기 활용이 좀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현재는 ATM기가 다 교체가 돼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ATM기를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이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한번 채택된 보안 소재는 연속적으로 계속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입 장벽 요인 때문에 그 극소수 업체 외에는 이제 진입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그 보안에 대한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나노 CMS가 높은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가보안 시장의 매출 확대를 위해서 이제 국내, 국외, 그다음에 민간보안 시장 이렇게 저희들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국내 쪽은 은행권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 주력 사업인 은행권 적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권 2020년도로서 여권, 그다음에 아이디 카드까지 시장을 확대를 해서 적용 능력이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은행권에 대한 보안 등급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 여권이라든지 한국 주민등록권 주민등록증까지 저희가 시장을 확대를 해서 향후에는 이거 위에 국가 보안에 대한 부분들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쪽 이제 매출 시장의 확대 부분인데 해외 쪽은 두 가지 형태로 저희들이 매출 확대를 위해서 영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한국조폐공사하고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과 저희 나노심에서 단독으로 해서 해외 대리인이나 협력업체를 통해서 진출하고 있는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아시아 국가는 거의 한국조폐공사와 협업을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유럽 국가는 나누시엠에서 단독적으로 진행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 세계 추세를 보면 시장이 그 유통량이 안정적이 증가한다는 게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그 각 나라마다 고유권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권 사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보안성이 높은 그런 이제 화폐를 개발하고 뭐 대체하자는 이슈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많이 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의 기회가 생기는데 은행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종이 화폐에서 플라스틱 화폐로 바뀌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폐 재질의 변화 때문에 새로운 시장의 기회가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나노CMS에서는 은행권, 여권, 아이디카드, 국가보안 시장을 세 가지 군으로 나눠서 지금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은행권 쪽은 유럽, 프랑스 중앙은행에 50유로의 저희 나노CMS 소재가 적용이 돼서 지금 납품이 되고 있고, 터키, 러시아, 뭐 폴란드와 같은 나라에는 그 화폐 쪽에 각국의 화폐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 저희 나노CMS 보안 소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쪽은 한국과 이제 인도 그다음에 폴란드 쪽까지는 이제 테스트가 완료가 됐고 한국과 인도는 여권에 지금 적용이 돼서 지금 그 작년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아이디 카드는 한국을 기반으로 해서 태국이라든가 이란 쪽에 지금 시험 생산까지는 완료가 됐고 적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나노시멘스가 주력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 중인 이제 조폐공사의 협업을 통한 그 시장이 되겠는데요. 그 아시아 국가인 인도, 아이국인 인도 국가와 베트남 이렇게 두 가지 시장에 대해서 조폐공사 협업을 통해서 주력으로 저희들이 그 매출에 대한 본격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인도의 경우는 한국조폐공사와 협업을 통해서 소재 입찰을 참여를 해가지고 그 인도 여권, 전자 여권에 적용이 돼서 게시를 시작을 했고요. 작년 6월부터 은행권 쪽은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국의 조폐공사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그 실험실 그 실험까지는 진행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양산용 적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는 작년에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사태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아마 올해 진행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두 개 국가는 향후에 2022년부터 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안 시장 쪽의 매출 확대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국가보안 시장 쪽에는 높은 레벨 등급의 보안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 민간보안 시장 쪽인 브랜드 프로텍션에 본격 진출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보안 라벨 쪽으로 해서 게스나 무궁화 L&B와 같은 라벨 그 정품 라벨을 제조하는 회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보안 소재가 지금 현재 판매나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지노 칩 같은 경우는 한국조폐공사를 통해서 적용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품권, 그다음에 특수필름, 의약품 분야 이런 쪽으로도 시장 진출을 위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프로텍션 시장 같은 경우는 화폐 보안 시장보다는 뭐 성장률이 좀 더디긴 하지만 화폐 보안 시장보다는 더 많은 성장률을 가지고 평균 한 22% 정도 성장률로 지금 그 시장이 그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매출 추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나노시엠에서의 지속적인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를 통해서
매출 증대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고요. 현재 2020년도까지는 42억 원 정도의 매출을 발생을 했고, 이 중에서 이제 국가보안 시장에 적용되는 은행권의 여권 아이디 카드 쪽에 거의 한 90% 이상의 매출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뭐 민간보안 시장이라든지 신규 기타 영역에 적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21년도 원래 이제 추정하는 계획은 한 97억 정도의 그 매출에 대한 추정을 하고 있고, 이 또한 은행권이나 여권 아이디 카드 쪽 국가보안 시장 쪽에 적용되는 그 소재로 해서 거의 한 80% 이상의 매출을 추정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20%는 기타 신규 영역, 그다음에 민간보안 시장이나 신규 사업 영역에 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장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20년도부터 해서 저희들 현재 부분 단기적인 전략, 중기 전략으로 해서 글로벌 진출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한국조편공사와 그 협업을 통해서 그 인도 국가의 여권 적용을 개시를 시작을 했고요. 단기 전략으로는 이 인도에 적용된 여권을 기반으로 해서 베트남이나 인도 쪽에 그 보안 시장 해외 진출 본격화를 할 예정이고요. 브랜드 프로텍션 시장을 진출로 해서 민간 시장도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기 전략으로는 글로벌 보안수의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를 잡고 있고, 그 유로화에 적용되어 있는 그런 진출 지역 이외에 매출 확대를 하기 위해서 미진출 지역에 대한 시장 진입을 시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도하고 있고 진입을 위해서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보안 재료인 ITO 기반 스마트 위조 방지 기술을 개발을 해서 차세대 보안에 적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보안 소재 시장 이외에 디스플레이 분야 쪽에 적용될 수 있는 그 시장과 그 다음에 광학 분야라든지 나노의학 분야, 국방 분야 등의 신규 시장을 진출을 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 및 그 기초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ITO 기반 그 IoT 기반 스마트 위조 방지 기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한국조폐공사가 수요 기업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발된 그 스마트 위조 방지 차세대 보안 재료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 보안 시장인 첨단 보안 시장뿐만이 아니라 민간 보안 시장까지도 확대 적용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산화를 통해서 현재 있는 독점 업체로부터 기술 자율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출연금은 3년 동안 26억 원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1차년도 완료가 됐고요. 2차년도, 3차년도 통해서 양산성 확보까지 계획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외선 흡수 필터 소재 개발 쪽은 디스플레이 분야가 되겠는데요. 이 적외선 흡수 필터가 왜 필요하냐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용 카메라 같은 경우나 아니면 DSLR 카메라라든지 CCTV 카메라들이 고해상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고해상도를 요구하는 카메라들 모듈 같은 경우에 필수적으로 IR을 차단할 수 있는 필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근데 이 IR 차단 필름 같은 경우에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일본에서 전량 수입을 하다 보니까 한국과 그 일본과의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재 부품 분야 중에서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국산화를 진행하자고 해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함에 앞서 가지고 저희 나노CMS는 나노CMS 이외에 25개 이상의 그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 현재 저희 나노CMS는 적외선 흡수 필터에 들어가는 그 파장 선택적 용료를 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 출연금은 45억 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총 사업비는 한 165억 정도로 지금 5년 동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적외선 흡수 필터 소재는 그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단계가 완료된 시점이 아마 올 연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단계에서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그 빠르면 내년 상반기나 좀 늦더라도 내년 하반기에 많은 매출은 아니지만 소량의 매출로 해서 아마 매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는 2단계에서 블루그라스까지 대체가 된다고 하면 국산화면 미래 시장의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바이러스 사멸연표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적외선 발광체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그 바이러스 사멸 쪽, 그러니까 그 뭐 의학 분야
쪽으로 가기 위한 발걸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발광체 원천 기술을 응용을 해서 바이러스 3일 램프 개발을 완료를 했고, 그래서 완료된 3일 램프를 가지고 실제로 바이러스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뿐만이 아니고 사스든 메르스든 모든 게 사멸을 한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3일용 램프보다는 220이 나노의 짧은 파장의 램프를 사용하다 보니까 인체에 무해한 그런 특징이 있어서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이제 독성이 강한 그런 램프보다는 월등하게 좋은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술을 향후에는 이제 의학 분야라든지 그 바이오 분야까지 적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그 전체에 대한 이제 정리를 말씀을 드리면 국가보안시장 매출 확대를 위해서 국내 국외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은행의 적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 2020년도에 적용된 신여권 신분증 적용, 그다음에 해외 쪽은 유럽이나 인도와 같은 그런 유럽에 있는 유로와 인도에 있는 그 인도의 그 여권 등에 적용되는 걸 기반으로 해서 중동, 서아프리카까지 은행권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다양한 국가에 적용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시장 확대를 계획하고 있고요. 민간 보안 시장은 그 개수와 같은 의류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전자기기, 의약품, 화장품까지 산업보안 쪽으로 적용하기 위한 확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영역 쪽은 그 차세대 보안 재료들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 보안 소재에 대한 그 영역 이외에 디스플레이 분야라든지 그 안경 광학 분야라든지 신약 분야 쪽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요. 감사합니다.